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은 한국갤럽이 여러가지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라든지 국정 운영 여론조사라든지 정책 현안 여론조사, 또 신년 여론조사 등 시기별 현안별로 각종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과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금년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잘못된 여론조사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지금부터의 여론조사는 정말 중대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낮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과연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정당명 열거 순서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의석순으로 아니면은 무작위 랜덤 순으로 여러 가지 로테이션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갤럽만 가나다 순으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뒷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표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총선까지는 의석순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순으로 로테이션으로 계속 발표되니까 저희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의석순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선 직전으로부터 가나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다음에 새누리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생겨서 낮게 발표됐다. 특히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그 다음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혹은 정의당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항상 후순위로 발표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참고로 그래서 타 조사기관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은 의석순 로테이션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아니면 한 4개 기관은 무작위 랜덤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갤럽만 가나다 순으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후순위에 배치되어서 불합리하고 또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 실패. 그동안 한국갤럽이 굉장히 예측을 실패를 했다. 이런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여러분 총선 아실 겁니다. 이 총선에서 한국갤럽은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을 37%, 더불어민주당을 20%로 발표했는데 예측 결과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선거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그때 한국갤럽이 했습니다. 샘플도 3만 명이 넘는 샘플을 했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서울은 오세훈 그 당시 시장에 압도적으로 당선을 예상했는데 고전 끝에 당선했습니다. 나머지 인천, 광원, 충남, 충북, 경남은 그 새누리당이 다 당선을 예측했는데 다 낙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대선 때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은 우리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유독 갤럽이 그 표를 보시면은 3위로서 아주 낮게 평가되고 있고, 리얼미터라든지 공동 2위, RN서치는 2위로 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표도 한번 보시면은 선거 직전 보도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갤럽은 타 기관보다
아주 낮게 홍준표를 유독 14.9%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최근의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한국갤럽은 1월 1주에 10%, 1월 3주에 9%를 비롯해서 2월 5주에 13% 이렇게 아주 낮게 평가되고, 반면 리얼미터는 18.6%에서 19.7%까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 선거, 2004년 비례대표, 2008년 비례대표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오판을 하고 있다. 실제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큰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한국갤럽이 그동안 유도성 정책 질문, 정책 설문 조사를 많이 했다. 이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한의사협회에서 여러 가지 원격 진료가 국민한테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서 한번 보시면 완전히 유리한, 대한의사협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질문이 구성됐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밑에 보도자료 여러 가지 어떤 신문 기사의 표를 보시면은 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원격 진료가 필요한가 68%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측에 원격 진료 첫 번째 칸을 보시면 휴대전화 진료는 환자 상태 파악 및 전달이 제한돼 오진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동의하는가? 그러니까 거의 동의하죠. 이렇게 유도성 질문을 밑에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ODA 관련해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성 정책 설문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설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원칙이 없고 편파적인 정치 현안 설문이 많다. 최근에 한국갤럽은 데일리 오피니언에는 이런 매주 대통령 국정평가, 정당 지지도 평가, 정당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 설계를 본다면 기준과 원칙 없이 어느 현안에 대해서는 장황한 설명을 하고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조사 방법론에서 금기시하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단어를 배치해서 여러 가지 조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통상적인 정치 현안 설문 예시를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뭐 많습니다만 최근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한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가 잘된 일로 보십니까? 잘못된 일로 보십니까?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정치 현안 설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황한 설명을 통한 설문 관련과 뒤에 설명을 말씀드리겠는데, A-1번 국정원 국정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시작된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가 개최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 중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애 집회에 나섰습니다. 기각께서는 현재 민주당의 장애 투쟁이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 30%,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54%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어느 쪽이 크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 33%, 민주당이 더 크다 20%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문을 보면은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민주당이 국회 등 거부라는 야당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설명해서 야당으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런 유도성 보기 문항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까지 연계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A-2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선언 보시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 NLL 지역에서 우리 군대 철수, 평화지대를 만들어 남북 공동으로 공동개발에 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NLL 포기 의사를 밝힌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NLL 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포기가 24%, 포기는 아니다고 24% 훨씬 많은 걸로 유도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말이다. 훨씬 큰 것으로 이렇게 설문이 돼 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가장 최근 사항 한번 보시면은 B-4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 대해서 정부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기한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중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야 된다 37%, 중단해야 된다 41%. 여기에서는 원전 중단에 대한 의견 차이를 공정하게 설명을 해야 국민들이 알아듣죠. 그래서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런 명분을 강조하는 이런 편파적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갤럽은 그런데 미국 갤럽은 어느 수준으로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 미국 관련 걸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8년 오바마와 맥케인이 붙은 미국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의 대표 여론조사 기관이 23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게 17위를 했고, 그 다음 2012년도 오바마 롬니 후보가 붙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롬니 후보가 오바마보다 7.2% 앞서는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23개 여론조사의 기관의 정확도를 분석했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은 갤럽이 23개 기관 중 23위 꼴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갤럽도 그렇게 신뢰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은 갤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된 여론조사는 여론 측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민심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분이 밴드웨건 효과나 안드덕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은 사회의 공익이기 때문에 엄격히 측정되고 관리되고 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자유한국당은 갤럽에 대해서 4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국 갤럽의 선거 예측 실패, 또 설문의 오류, 또 편파적 조사 설계 등 이러한 문제점을 미국의 갤럽 본사에도 소상히 알리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현 문재인 정부 및 산하기관들이 한국 갤럽과 연계해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소요 예산에 대한 자료를 국회 차원에서 요청해서 특히 특정 조사업체에 몰아주기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지시로 이뤄지는 각종 사업들 중 한국 갤럽과 연관이 있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청와대까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토록 해서 한 점의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협조하고 당부를 부탁할 것입니다. 셋째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한국 갤럽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은 선거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여론조사도 일체 의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전 당원과 또 함께 전 국민과 함께 한국 갤럽 불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공개되는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감안해서 정확한 여론조사와 여론 왜곡 방지 등을 위해서 공표되는
모든 선거 및 정치 현안 여론조사 자료 일체에 대해서 현재는 선거 후 6개월로 보관되어 있는 규정을 앞으로는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혀드리고 저희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노력은 비단 한국갤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